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생산성이 향상이 됐고 이제 재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자신감이 생기고 정착이 됐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여러 가지 종자라든지 테스트하면서 포장별로 다른 종자도 심고 생산성이 우수한 종자를 심으면서 확인하면서 경작 면적을 늘려가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출한 기업 중에서 대표적인 4개 기업이 경작 면적을 갖다가 좀 한번 뽑아봤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C기업이 같은 경우는 2009년부터 점차적으로 이제 경작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나머지 A나 B나 D기업 같은 경우는 2012년도까지 경작 면적이 들쑥날쑥했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초기에 진출해가지고 땅을 갖다 농지를 좀 증대시켜서 확보하려다가 실패한 경우도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뭐 습지라든지 또는 배수 불량지 이런 데도 파종을 해봤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수익이 BEP가 안 맞춰준다는 거죠. 그래서 2013년부터는 다시 정비를 했고, 이때부터 우리나라 기업들은 점진적으로 경작 면적이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 금년 같은 경우도 증가를 했고 내년도에는 더 많이 증가가 할 것 같습니다. 근데 D기업 같은 경우는 아직도 좀 불안정한 부분이 있는데 이건 기업 내부적으로 어떤 과도기라든지 전환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게 지금 보면은 2011년에 12년도 농지 확보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은 하여튼 직접화된 좋은 농지 확보가 연해지에서 이제는 어렵지 않겠는가 좀 그런 판단입니다. 그 다음 표에서 이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는데요. 대규모 용로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든지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만 두 가지 정도가 있겠습니다. 대규모 농업은 절대적으로 농기계에 의존해서 대형 농기계에 의존해서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농기 조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현지 인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농기가 수압 컴바인인데 이게 440마력짜리가 하루에 연해지에서 생산할 수 있는 게 한 40헥타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땅을 갖다가 나 1000헥타르를 갖다 농사를 진다. 그럼 수확 기간이 뭐 정해져 있겠죠. 그러면은 440마력짜리 동원해서 며칠 동안 몇 시간을 작업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제 농기계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보통 5000헥타르를 기준으로 한다면 5대 정도. 근데 트랙터가 이제 파종할 때 파종 시기가 콩하고 옥수수하고 이제 나머지 하곡 종류인데 이거를 파종을 하려면 짧은 파종 기간에 어느 정도가 하는가 해서 계산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한 375마력짜리 같은 건 하루에 파종할 수 있는 게 한 80헥타르 정도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콤바인하고 트랙터가 들어가고 나머지 여기에 따른 파종기라든지 비료살포기, 농약살포기, 작업기들 뭐 수십 대씩 같이 달라붙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고 농기계 조합을 여기에 들어가는 인력, 가장 중요한 인력이 이제 트랙터라든지 컴바인 운전기사입니다. 그래서 농장별로 좀 차이가 있겠지만은 생산하고 생산관리부나 20 내지 25명, 그 다음에 농기계 정비라든지 회계, 관리, 판매하고 하는데 해서 보통 한 40명 정도로 이제 구성을 해가지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적정 농장의 규모는 한 5,000헥타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여기에 뭐 자세한 어떤 연구 결과나 이런 건 없지만은 지출한 기업들하고 제가 있는 동안 스터디를 하면서 5,000헥타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는가. 그래야지 농장에서 수익성을 최대할 수 있고 BEP를 맞추기 위해서 3,000헥타르 정도 최소한 있어야지만이 농장을 갖다 원활하게 운영하고 인력도 가동하고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어느 정도 몇 년 돌리다 보면은 6 내지 7,000헥타르까지 직접화된 농장이 있다면은 수익성이 더 올라가겠고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데 연해주에
저러한 땅이 있겠는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우스리스크 근처에는 거의 없고, 물론 스파스크 근처에는 있겠지만은, 그래서 쉽지 않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한국 기업이 대규모 곡물 농장을 해서 들어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여러 기업들이 연해주를 방문해서 스터디를 했지만은 어렵다는 공통된 생각을 가지고 진입을 못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와서 조그맣게 농장을 운영하면서 경험을 쌓고 기존 기업을 인수하거나 지분 참여 방식, 그리고 있다 보면은 매물로 나오는 농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기업이 하던 거라든지 러시아 기업이 또 한국 기업이 하던 농장이 있는데, 농사를 짓다 보면 이게 매물 대상으로 나오니까 그걸 인수해가지고 그때 확장해가지고 하면은 초기에 경험도 쌓고 대규모 영농 기업에 대해서 인큐베이팅 역할도 하니까 굉장히 바람직할 거라고 봅니다. 아니면 중소규모로 들어와야 되지 않냐 이거죠. 한국에서는 지금 많은 곡물위에도 많은 농산물을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감자라든지 감자 스타치, 전분도 그렇고 양파라든지 이런 거는 러시아 현지에서도 가정농이라든지 개별 소규모 농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수십 헥타만 있어도 되고 수백 헥타 되고, 이런 중소기업을 갖다가 정책적으로 진입을 시키는데 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냐. 그래야지 사람도 많이 들어오고 고용효과도 좋은데, 지금 현재 보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현재 8개 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현지인이 한 75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러시아 현지인이 한 95% 이상 되고요. 그러니까 이 대규모 농업에서 5,000헥타를 하더라도 40명 정도뿐이 필요가 없는데, 40명 정도 고용 인원이. 근데 중소규모가 들어온다면은 고용효과는 훨씬 더 늘어나고, 그리고 들어오는 기업도 조기에 정착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러한 작물에 좀 방향을 바꿔서 앞으로 우리 정부나 또는 연해지 정부도 유치하는데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전략을 바꾸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연해주에서 이제 곡물 수송을 한국으로 수출을 감안한다면 300km를 벗어나면은 내륙 물류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럽니다. 물론 미국이나 브라질 같은 경우는 뭐 1000km나 1500km씩 트러킹을 하면서 물류를 하지만은 그거는 대규모 농산물이 생산이 되고 물류 체계가 잘 갖춰졌을 때는 가능하지만은 연해주에서 내륙 물류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거는 쉽지 더 멀리 벗어난다면 굉장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기업의 생산 단수를 보면 한 개 기업만 대표적으로 들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거의 비슷했습니다. 근데 콩 같은 경우 2015년에 1.5톤 정도 됐고, 옥수수도 지금 7톤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생산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정착해 가고 있지만은 앞으로도 발전을 위해서는 특히 연해주의 금년도 날씨가 굉장히 비도 많이 오고 안 좋았는데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조생적 품종 개발, 이거 한국 독자적으로 연구해가지고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재 품종 등록이라든지 종자 생산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필히 한국하고 러시아하고 공동 연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추구하고 원하는 바를 얻어서 좀 생산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요. 지금 뭐 우리나라 농기계는 굉장히 뭐 소규모인데 러시아 현지에서 쓰고 있는 거는 뭐 3,400만원짜리 대규모인데 대부분이 이제 수입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농기계를 갖다 유지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라든지 또는 정비센터 유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경영 면적이 늘어난다고 하면은 그러한 대규모 농기계를 제작해서 수출하는 업체가 현재 이제 지점이나 지사를 만들겠지만 이게 급선무고요. 그다음에 영농 전문가를 계속해서 육성해야지만이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이렇게 생산하고 생산량도 늘어나고 하는데 그럼 어디에 팔 것인가? 이게 파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거는 연해주 전체 우리 기업이 하는 건 총 생산량이 5만 톤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연해주 전체 생산량을 가지고 시장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2010년도에 14만 톤이 콩 같은 경우 15년도 26만 톤, 185%가 증가했습니다. 소비 시장은 늘어난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구매처인 MZ가라는 찰공장인데 여기서 한 5만 톤에서 15만 톤 맥시멈 한 해 한 10만 ton 안팎 정도를 구매하고 있고, 그럼 나머지 16만 톤이 어디로 가냐? 그러니까 양돈장이나 양계장 규모 크지 않은 일부 가고 나머지는 뭐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옥수수 같은 경우는 생산성 지표로 우리나라 기업으로인데 생산성이 급격히 늘어나다 보니까 면적은 얼마 안 되는데 3만 5천 톤에서 30만 톤 정도로 한 566%가 증가했습니다. 생산량이. 이게 양분야 양에서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적경력을 통해서 중국으로 넘어가든지 우리나라로 오는 건데,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이 한국으로 이제 수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옥수수하고 콩하고. 그래서 여기에 더 집중을 해가지고 더 많은 물량을 갖다가 한국으로 수출하는 게 우리 정책 목표이기도 하고, 연해주 입장에서 보면 농산물의 해외 수출을 해가지고 연해주의 수입 증대도 되고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표를 보면은 콩하고 제가 옥수수에 대해서 한국 도가액에 대해서 비교를 한번 해봤을 때, 이 자료는 작년 워크샵 때 이지바의 이동구 이사가 작성한 건데 제가 조금 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산이 한국 도착하기입니다. 470불이 나왔는데 생산자 가격이 한 355불, 내륙운송 30, 해상 등 해가지고 토탈 470불이 되고,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고 있는 미국산을 보면은 생산자 가격이 380불, 내륙운송 해가지고 한 520불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이 생산한 콩을 한국으로 뺀다면은 경쟁력이 있는 거죠. 50달러가. 요 기준은 작년에 2015년에 현지 가격이 1kg당 23루블 했을 때 기준으로 한 겁니다. 당시에 루브라가 1달러당 65루블 정도가 됐거든요. 지금도 한 63, 64루블 되는데, 요 기준은 똑같은 기준으로 미산이 520달러가 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콩은 1달러당 한 52루블이나 53루블